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것도 정말 다루는데 힘이 들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참 정말 제가 좋아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난번에 서정호 변호사도 그렇고요. 오늘 배승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자체가 참으로 제가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당신이 지금 서정호 변호사나 배승희 변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보수를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냐? 지금 이제 서정호 변호사나 배승희 변호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보수를 분열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분열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분열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분열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분열을 지금 조장하는 겁니까? 아니 뭐 배승희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채널에 들어가서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봐보십시오. 과연 저게 지금 우리가 대선을 갖다가 두 달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 발언들인 것인지 도대체 배승희 변호사가 어떤 메시지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극단적인 지지층이 좋아할 법한 그런 식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중도 보수 아니면 뭐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를 다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배승희 변호사도 그렇고 이른바 친윤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먹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망했고 저렇게 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쪽쪽 빨아먹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또 이용해 먹고 있다라고 봐요. 왜 윤 어게인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가 짓거리고 있겠습니까?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마치 이게 사이비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종말론은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날 며칠에 무슨 뭐 세상이 망한대 종말이 된대 안 망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뭔가 망상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내세우는 거예요. 야 그때는 어떤 그 종말이 안 났던 이유가 누가 나를 방해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된 악마를 갖다가 만들어 내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좀 살펴보니까 요 날이 아니라 다른 걸로 뭔가 다른 날 또 올 것 같아. 다른 어떤 망상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 그게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딱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뭔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어떤 공통의 악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들이 지금 현실을 갖다가 다 망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그 지지자들이 못 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지금 망상을 새로운 걸 대체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윤어게인 이러면서 또 다른 망상을 통해 가지고 슈퍼챗 지금 땡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애국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인간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졌던 것이고 이 인간들 때문에 총선을 말아먹었던 것인데 지금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회수 파리하고 슈퍼챗 파리하기 위해 가지고 똑같은 지금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선을 말아먹었으면은 그걸로 된 것이지. 그걸로도 사실 안 돼. 얼마나 그게 지금 죄악입니까? 총선 말아먹어가지고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계엄까지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배경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냈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대선까지 진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길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저랑 그런 인간들 가운데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선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대선을 이기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저랑 여전히 윤어게인 이딴 지금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얘기하면서 슈퍼챗이나 빨아먹고 있는 저 인간들이랑 누가 도대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인간들은 하나도 한시도 윤석열 대통령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쓴소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대선에서 우리가 지면 끝이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끝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인간들이 맨날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게 뭡니까? 누구는 절대로 안 돼. 누구는 절대로 뽑아서는 안 돼. 뭐 대표적으로 한동훈이 되면 나 이재명 찍을 거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이번 그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말아먹었던 이유가 배승희 변호사가 됐거나 저런 극단적인 유튜버들 때문에, 친윤 유튜버들 때문에 저는 망했다라고 봅니다. 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못 보게 만들었거든요. 여론조사를 한번 좀 보십시오. 22대 총선 전망, 이게 언제 나왔던 겁니까? 2월 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2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보시면 어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의 또이또이 했습니다. 33%, 35%,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게 총선 2달 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로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죠. 3월 5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그때 보니까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였습니다. 국민의힘이 6%나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총선 누가 이끌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끌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총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위기가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지지율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24%로 급락하게 됐죠. 그리고 그 경향이 계속해가지고 이어져가지고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우리가 패망하게 됐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왜 우리가 총선에서 졌습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총선에서 진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의 연속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거 덕분에 중도층이 무려 일주일 만에 저렇게 14% 가까이나 떨어져 나갔던 것이고 그 결과가 총선 완패였던 거예요. 왜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저는 그 친윤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을 못 보게끔 막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쓴소리를 했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끝까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잘했어. 올바른 지금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 길을 막아버리니까 실제로 지지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맹종하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선택을 계속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최악의 선택이 바로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다.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만 넘쳐. 국민의힘 쪽에 무슨 뭐 국회의원이 넘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입니까? 총선 직전 아닙니까? 총선 직전인 상태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해 가지고 런종섭이라고 하는 그 여론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입장 표명을 제대로 안 하고 사퇴를 시키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중도층이 14% 가까이 떨어져 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실제로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임 사퇴 필요 없다. 25%밖에 되지 않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2%나 됐습니다. 25%, 30%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든지 간에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하면 안 돼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은 안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었을 때는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다수 90%가 넘는 국민들이 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바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의대 정원을 내가 높이겠다라고 발표했었을 때는 계속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죠, 실제로. 그랬다가 왜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의대 정원 문제를 갖다가 고집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숫자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 하더라도 국민들 90%가 넘게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숫자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집중을 계속 거기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불통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지금 배승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입을 시켰던 거 아니냐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압도적인 다수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5% 정도의 사람만이 피해자기 때문에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유튜버들 내용이 어땠습니까? 야,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야. 김건희 여사는 그런 식의 어떤 피해자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 라는 식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식이 뭐라고요? 전체 국민 가운데 15% 정도밖에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25%를 위해 15%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악수에 악수를 뒀습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25%, 15%를 가지고 한 표라도 적으면 우리가 지는 것인데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 15%, 25%의 사람만을 보게끔 만들고 그게 진짜 우리나라의 전체 인식이다. 모든 거는 다 조작이 됐어. 여론전 전부 다 조작이 됐어.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던 게 친윤 유튜버들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1등 공신이자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나락의 나락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친윤 유튜버들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